자, 일단 오늘 진도는 if whether입니다. 사과 문법이고요. if whether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종류가 이제 that이 있고 if whether이 있습니다. 해석은 이제 다른 점이 that은 뭐뭐하는 것이고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다른데, 명사절 접속사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문장이 있을 때, 완전한 문장이겠죠. 완전한 문장이 있을 때 그 앞에 명사절 접속사가 붙게 되면은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게 된다. 명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명사절 접속사는 문장과 함께 써서 주목보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명사절 접속사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는 if whether인데 일단 that과 if whether의 구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둘 다 이제 주목보 자리에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여기가 목적어인데 완전한 문장이 쓰여져 있고요. 여기가 빈칸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 that을 넣을 건지 아니면은 if나 whether를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해석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해석 말고는 하는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뭘 넣을지는 앞에 있는 여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I believe다. I believe라고 하고 뒤에 어떤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믿는다죠. 믿는다기 때문에 that, 이렇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가 어울리고요. 나는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에 know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여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빈칸에는 if나 whether이 쓰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언제 나왔던 거냐면 I want to know, 이 표현 우리 중간고사 때 what을 했었죠. what을 할 때 의문사 what을 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세 가지 다 중요한 건 아닌데, 1번 모른다라는 표현을 찾아라. 그 뒤에 쓰인 what은 의문사다. 2번 what으로 시작을 하고 물음표 붙어 있으면 의문사다. 3번 what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으면 이게 의문사다.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하면서 이 1번에 있는 모른다 표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if whether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른다 표현 뒤에 if나 whether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that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른다라는 표현 뭐 있는지 한번 짚고 가봅시다. 당연히 I don't know 라는 표현 나올 수 있겠죠. 궁금하다, I wonder, want to know, would like to know, 아니면은 ask 동사,
아니면은 can you tell me 같은 표현도 될 수도 있고요. 뭐 not sure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 뒤에 자 얘네들 다 동사고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다. 빈칸이 있고 문장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that이 아니라 if나 whether를 넣어서 목적어로 써주는 게 맞다. 그래서 what 할 때 했던 이 모른다의 표현이 if whether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얘기한 거는 that을 쓸 것인가 if whether를 쓸 것인가 요걸 구분할 때는 모른다라는 표현 뒤에 if whether를 쓴다. 그 외에 I believe라든지 I don't believe 믿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때도 that이고요. I know that I say that 이런 것들은 that이고 그 외에 좀 불확실하다 잘 모르겠다 알고 싶다 물어본다 이런 표현들 뒤에는 if whether이 붙게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if whether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이제 같은 뜻이기 때문에 if whether를 그냥 한 번에 같이 쓰곤 하는데 if는요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의 if는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목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얘는 주어나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목적어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2번 if whether 단원을 풀다 보면은 or not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요. if랑 or not을 이렇게 붙여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좀 구분을 이렇게 할게요. 근데 if를 쓰고요. 인지 아닌지에 if를 쓰고 중간에 뭔가 말이 붙고 맨 뒤에 or not을 이렇게 쓰는 건 또 됩니다. 붙여서만 안 쓰시면 돼요. if or not 이렇게 붙여서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이 경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바로 뒤에 to 부정사가 붙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if는 주어 보어 자리에 쓸 수 없고요. if or not 붙여서 쓸 수 없고요. if 뒤에 to 부정사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f는 목적어로 사용을 하거나 if or not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뭐 if 어쩌고 저쩌고 is the problem 이것인지 아닌지가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인지 아닌지의 if를 써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 걸러낼 수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못 쓰는 경우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 if 종류가 두 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 if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if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다음 중 쓰임이 다른 것은 해서 if에 이렇게 5개 밑줄 쳐놓고 다른 거 하나 고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둘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 푸실 때 해석으로 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가 자연스럽다. 만약 뭐뭐 한다면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해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문법적으로 푸셔야 되는데
둘의 역할이 다르죠. 뜻만 다른 게 아닙니다. 얘는 문장을 명사로 바꿔버리고 얘는 문장을 부사로 바꿔버립니다. 명사로 바꿨다라는 말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썼다라는 말이죠. 부사절 접속사가 하는 일, 부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용을 덧붙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주어로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f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을 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틀렸다라고 갈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부사절 접속사라면은 쟤는 가능하죠. if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if가 문장 맨 앞에 있다고 이거 틀렸네 라고 갈기시면 안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라면 틀렸겠죠. 그렇지만 부사절 접속사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아까 문법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저는 이제 쉬운 예문을 써서 해석이 다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he 어디로 써볼까요? 네? 그냥 노트에다가 하시면 돼요. 뭐 아무 편할 대로 하세요. 거기는 개념 설명이 없고 다 문제밖에 없습니다. 필기를 뭐 어디다 하든 상관없죠. 가정법 문장이긴 한데 개념만 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he가 주어입니다. would, by가 동사죠. 더카가 목적어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만약에 내가 이 if가 해석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이거는 되겠지만 만약에 다른 예문일 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문장이. 그쵸? 그러면은 완성된 문장인데 얘가 만약에 명사절 접속사다. 만약에 그러면은 얘가 또 하나의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앞에는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또 주어를 쓸 수도 없잖아. 또 목적어를 쓸 수도 없고 보어는 뜬금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if는 절대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가 없고 얘는 무조건 뭐다? 부사절 접속사. 뭔가 내용을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if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이 he would buy the car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인데 또 명사를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해석이 그래서 훨씬 편해요. 해석이 훨씬 편한데 해석이 안 됐을 때는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f를 밑줄을 쳐놓고 다음 중 쓰임이 다른 if를 고르시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좀 얹어서 얘기를 하면요. 이 부사절 접속사 if 만약 뭐뭐 한다면 얘는 if를 쓰고 주어를 쓰고 뒤에 will을 사용을 못하죠. 조건의 접속사 if는 will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얘는 if가 있고 주어가 있고 will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ill과 관련해서도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중 뭐 어법상 틀린 것은 부사절 접속사랑 will을 같이 적어놓고 뭐 틀린 문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if는 will을 써도 되는데 will을 써야 되는데 억지로 will을 뺐다든지 그런 식으로 틀린 문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if 구분할 때 will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5월날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자리가 그냥 여기다가 좀 쓸게요. if나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5월 not이라는 표현이랑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선택은 아니고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wonder가 왜 이렇게 생겼냐. wonder if라고 할게요. He will come here. 이렇게 쓰고 마침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궁금하다. 걔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궁금하다. 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will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or not을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얘는 선택이라서 이렇게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는 안 된다? if, or, not을 붙여서 쓰면 안 된다. whether은 상관없습니다. whether, or, not을 쓰든 whether 쓰고 저기 뒤에다가 or, not을 쓰든 얘는 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일단 if whether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명사절 접속사고요. 하는 역할, 문장을 명사로 전환시켜주는 애입니다.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애고 종류, 대시랑 if whether 이렇게 있습니다.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빈칸에 대신지 if whether 자리인지를 쓰라는 경우에는 이런 모른다라는 표현을 찾아서 if whether이랑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표현에는 다 that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른다라는 표현 아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요것들은 확실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if랑 whether를 보통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if는 못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주어나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없고요. 목적어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or not을 이렇게 붙여서 쓰면 안 된다. 그렇지만 if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는 건 또 괜찮아요. 그리고 if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경우도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의 종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랑 부사절 접속사. 뜻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라고 나왔을 때는 첫 번째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석 잘 안 될 때는 이제 문법적으로 얘가 주목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인지 아닌지겠고 아니면은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 줄 때는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will 엮어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부사절 접속사 will은 부사절 접속사 if는 will과 같이 쓸 수 없으니까. 근데 명사절 접속사 if는 will이랑 쓰는 게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will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예문 한번 봤고요. 그리고 뭐 or not 같은 경우는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겠죠. or not은 if whether이랑 같이 쓰니까 좀 눈치채기가 편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if or not 붙여 쓰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whether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일단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에서 어쨌든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쵸? 제가 접속사 파트 들어갈 때마다 얘기하지만 모든 접속사 파트는 해석을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서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인 거 확인하시고 어색한 것들, 올바른 것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whether 설명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혹시나 학교에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든지 문제 풀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번에 좀 더 얹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